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상원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이 대북 제재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최근 태국 방콕에서는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이번 결의안은 아세안과 미국의 오랜 협력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 열린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폐막 다음 날인 지난 5일, 미국 상원에서는 미국과 아세안의 오랜 협력을 기념하고 역내 강력한 파트너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반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제임스 리시 위원장과 동아태 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가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합의를 완전히 지키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또 아세안 10개국이 일본, 한국 등 경제, 정치, 안보 파트너들과의 연대 촉진 노력도 지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합의 없이 끝난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 미 의회에선 트럼프 행정부 초기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We need to regain our international coalition.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 policy of maximum pressure stays engaged, and that has been slipping away between China, Russia, South Korea, and others.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최대 압박 복원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강경한 발언도 지속됩니다. Kim Jong-un is not serious when he talks about denuclearization, and we have to, as a global community, work together to put more pressure, more sanctions, and up the penalties for not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law and for not complying with his own words, his own promises.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아세안 정상회의에 특사를 보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미한 연합 공중훈련에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계없이 훈련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6일 BOA에 우리는 북한이 화를 낸다고 해도 이를 바탕으로 훈련 규모를 조정하거나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권정근 외무성 순회대사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한 연합 공중훈련은 북한에 대한 대결 선언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연합 공중훈련이 비질런트 에이스와 다르거나 축소된 규모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미한 공중훈련은 대비태세를 확보하고 미국과 한국 간 전술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며 동시에 외교관들이 북한과 열린 대화를 나누는 데 필요한 공간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공군 참모총장이 다음 달 실시 예정인 미한 연합 공중훈련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이 훈련이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골드파인 미 공군 참모총장은 6일 오전 미국 공군협회 조찬 간담회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등과 함께 미한 연합 공중훈련에 대해 자주 논의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골드파인 참모총장은 또 때때로 외교를 위해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결정일 때도 있지만 미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강조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대인지뢰를 여전히 생산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과 관련한 회의에도 전혀 참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인지뢰 금지협약 4차 평가회의 앞서 한스 브라츠카르 의장은 북한의 대인지뢰 사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브라츠카르 의장은 오는 26일부터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4차 평가회의에 미리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 5년 사이 대인지뢰를 사용한 전 세계 3개 나라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이 대인지뢰 금지 협약과 규범을 수용하는 엄청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 평가회의 이후 북한과 미얀마, 시리아에서 새로운 대인지뢰가 사용된 기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한국 군인 2명이 비무장지대 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목함 지뢰가 폭발해 크게 다쳤습니다. 또 2016년 8월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이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달이 북한 측 지역에 여러 발의 지뢰를 매설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츠카르 의장은 대인주례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33개 나라 가운데 미국과 한국 등 30개 나라가 적어도 한 차례 이상 협약 관련 회의에 참가했지만 북한은 이란과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민간기구 국제지뢰금지운동이 발표한 11개 지뢰 생산국에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인주례 금지 협약은 대인주례 생산과 비축, 사용, 이전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1997년 처음 체결됐고 1999년에 40개국이 비준하면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64개국이 비준했지만 한국과 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33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한국은 지뢰가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북한 석탄을 수출하다 몰수 조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가 국제 등록 시스템에서 사실상 폐선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무덤으로 불리는 인도 알랑항으로 이동하던 와이즈 어네스토는 방글라데시로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등록 선박 검색 시스템입니다. 지난달까지도 검색되던 와이즈 어네스토는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통상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선 처리된 선박은 이 시스템에서 검색이 불가능한 점으로 미뤄볼 때 최근 매각돼 고철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와이즈 어네스토는 서류상으로도 취소 혹은 폐선 처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도 최근 와이즈 어네스토의 상태를 해체 혹은 손실로 변경했습니다. 1989년 건조돼 30년간 사용됐던 와이즈 어네스토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겁니다. 한때 한국 깃발을 달았던 와이즈 어네스토는 2015년 한국 업체가 매각한 뒤 줄곧 북한 선박으로 운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제재 위반 혐의로 몰수한 뒤 소송을 벌여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매각 처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7일부터 예인선에 이끌려 이동하던 와이즈 어네스토는 목적지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예인선 살비스 로이호의 목적지는 선박의 무덤으로 불리는 인도 알랑항에서 방글라데시 치타공항으로 바꿨습니다. 치타공항은 인도 알랑항처럼 세계 최대 선박 해체 작업장이 있는 곳입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선박을 고철 처리할 때 폐유 처리 등 환경오염 가능성이 많아 비용이 적게 드는 서아시아의 특정 지역에서만 이뤄진다고 BOA에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와이즈 어네스토와 비슷한 크기의 선박이 고철값으로 1톤당 360에서 37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 같은 계산을 적용하면 와이즈 어네스토는 순수 고철이 약 6,000톤 정도로 추정돼 200만 달러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과 해체 작업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됐을 것으로 선박업계 관계자는 추정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주요 산업시설과 국가 안보 분야의 기밀을 탈취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기 위해 첨단 사이버 능력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글라위 국토안보부 차관은 5일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사이버 위협을 미국의 안보와 경제 번영을 위협하는 전략적 위험으로 지목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글라위 차관은 특히 북한 등 4개국을 미국의 적국으로 표현하면서 미국의 제도를 약화시키고 동맹관계를 훼손시키며 경제 안보를 해치기 위해 사이버상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홍콩의 블록체인 기반 회사에서 해킹 자금을 세탁한 정황이 포착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회 조원진 의원실이 유엔 대북제재위 반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 홍콩에 등록된 선박거래용 블록체인 회사 마린차이나가 북한의 금융제재 회피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싱가포르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북한이 불법 자금을 세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